네, 반갑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무료 경매 강의 세무경 매니저 비니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하고 오랜만에 좀 이렇게 강의를 좀 하게 됐네요. 간단히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할 게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서울에 이제 강의실 사무실을 얻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좀 더 많은 얘기를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여러분들하고 더 다양한 사례 강의 소통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물건은요, 이런 거예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어요. 대항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소기준권리보다 빠른 제한 물건이 없는 다세대 빌라에 임차인이 들어와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임차인이 2년이 이제 되고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임대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안 돌려준 모양이에요. 그러고서는 이사를 나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입은 그대로 유지를 한 채, 그러니까 전출을 안 한 거죠. 서류상으로는 전입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본인은 짐을 싹 빼서 다른 데로 간 거예요. 자, 가고 나서 임차권 등기를 뒤에 하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첫 번째로 이제 A씨라고 가정을 할게요. 이 A씨가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데 2년이 되고서 보증금을 이제 청구를 했는데,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했는데 임대인이 안 주니까 임차권 등기부에 이제 주등기로 기재가 되고 나서 가면 되는데 먼저 이제 나간 거죠. 자, 그 사이에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이게 2억 2,100인데요. 첫 번째 임차인이 약 1억 6천인가요? 그 정도 금액으로 전입을 했다가 보증금을 안 돌려주니까 일단 문은 잠궈두고 짐은 아마 다 뺐을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전출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전출을 하고 나니 임대인이 짐을 다 빼는 걸 봤어. 그렇게 해서 문을 열어보니까 짐이 다 빠져 있는 거야. 그리고 임차권 등기도 안 돼 있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새로운 임차인을 받습니다. 자기 비번 바꾸면 되니까. 임차인은 나가버리고 없으니까 짐 다 들고. 그렇게 해서 또 새로운 임차인을 받습니다. 1억 5,500에 또 받아요. B씨를. 이 A씨가 이제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나가다 보니까 문은 잠궈둔 상태죠. 근데 이 문을 비번을 알아내든지 어떻게 했든지 이제 열어본 거죠. 봤는데 안에 짐이 없어. 그래서 임차인을 또 받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임차인 B씨 같은 경우는 임대인하고 계약 체결을 하려다 보니까 집 안 보여달라니까 보여주니까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는 거예요. 왜? 임대인이 이제 열쇠 비번을 바꿔가지고 문을 따고 그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B씨가 방도 깨끗해요. 뭐 청소도 돼 있고 임대인이 청소를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등기부 등본 한번 떼보니까 이 다세대에 501호에 등기부 등본이 깨끗한 거죠. 제한 물건도 없고. 그러니까 계약해도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왜?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임차인이 세대 연합 내역을 좀 잘 안 떼봐요. 딱 문을 열어보고 나서 집이 비어 있는 게 확인되잖아요. 그러면 등기부 등본만 확인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사실 세대 연합 내역까지 떼봐야 되거든요. 전입자가 혹시 있는 건 아닌지, 있다면 이 전입자 누군지 이런 게 파악이 이제 돼야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잘 안 해요. 집이 비어 있으니 당연히 사람이 없는 거고 점유자가 없기 때문에 설령 전입자가 있더라도 대항력이 깨지는 거거든요, 사실. 이제 그렇다 보니 일단 전입자가 있는지 서류상으로 전입세대 연락을 확인 안 하고 집을 보니까 깨끗하게 비어 있어. 그래서 등기부 등본 빼보니까 깨끗해. 계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A씨한테 보증금 안 돌려줬죠. 임차권 등기 안 하고 그냥 전출한 사람. 거기에 보증금 자기 먹었죠. 그다음 B씨하고 또 이중 계약을 합니다. 이 보증금도 안 내주면 자기는 이익을 보죠, 그죠? 그러니까 이중 계약을 하는 거죠.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점유를 애매하게 이래놓고 가면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차라리 짐이라도 가득 놔놓고 문 잠궈 놓으면 이걸 치우기가 어렵거든요. 치우면 그럼 주거침입입니다. 사실 주거침입의 형사사건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짐을 싹 비워놓고 가버리면 임대인이 이렇게 따지면 그만인 거예요. 문 열려있더라. 안 잠겨있던데. 그래서 이사 간다 싶어서 나 했어.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B라는 사람이 들어왔을 때 실제 이 상황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이중계약이 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것도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려보게 되면 자, 우선 여기 E씨, 이 같은 E씨인데 이름이 달라요. 이분을 A씨라고 할게요. 먼저 전입한 이 사람이 이제 강제 경매를 넣었거든요. 18년에 들어왔어요. 1억 6,500에. 그리고 20년 1월 뭐 그 전쯤에 보증금 돌려달라 했겠죠. 근데 안 주니까 나간 거야.
그러니까 약 한 달 반 뒤에 또 다른 이 씨가 이제 전입을 했습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열어보면 이 두 번째 들어온 B 씨가 권리 신고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보증금을 임대차 계약을 정상적으로 하고 이제 보증금을 걸고 이제 들어온 임차인이라는 얘기죠. 물론 짜고 쳤을 수도 있지만 정황상으로는 그렇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례가 있거든요. 2년 있다가 깜빡하고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이제 집만 싸그리 가지고 나가버린 이제 그런 경우 이중 계약이 될 수 있어요. 요게 일단 2년 지나고 이 사람이 집을 빼고 나서 전입은 그대로 유지한 채 이 사람이 들어왔다. 이 사람 들어올 때는 집이 깨끗하게 비어 있고 등기부등본 이 다세대 열람해 보니까 깨끗하니까 들어온 겁니다. 그냥. 자, 이리 되면 이거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경락으로 받는다라고 치면 이 두 사람한테 다 물려줘야 될까요? 자, 보면 가압류가 20년 3월 20일인데요. 둘 다 말소 기준인 이 가압류보다 전입이 빨라요. 자, 참고로 여러분들 전입자가 두 명이라도 대항력이 인정이 돼요. 인정은 됩니다. 자, 그러면 내가 이 두 사람한테 다 물어줘야 될까요? 그걸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세대가 하나의 독립된 공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도 전입이 돼 있고 또 다른 세대 구성원이 다른데 이 사람도 이제 전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전입만 돼 있다고 대항력이 무조건 있을까요? 여러분들? 대항력이 전입만 돼 있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그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도 되어 있어야 되고요. 점유,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어야 됩니다. 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계약서의 요건이 이 세 가지가 갖춰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경매를 배울 때 전입이 되어 있으면 대항력이 있다로 우리가 흔히들 이해를 하죠. 그 이유는 입찰자 입장에서는 이 임차인들이 계약서를 정확하게 썼는지 안 썼는지 특정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고요. 계약서 확인이 안 되니까 전입이 당연히 계약서를 쓰고 전입했겠지. 제3자니까. 요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고요. 점유 부분도요. 문이 잠겨 있고 주택 같은 경우는 뭐 창문으로 안을 볼 수 있는 경우가 드물잖아요. 일반 주택 빼고는. 뭐 아파트나 이런 건 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이 시건이 돼 있고 잠겨 있고 하면 점유도 하겠거니 하고 판단을 우리가 그냥 그렇게 할 뿐이지 원칙적으로 다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전입, 점유 계약서가 다 요건을 갖춰야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는 것은 지금 요 첫 번째 A씨, E씨는 전입이 빠르고 이 전입에 의해서는 대항력이 있는 걸로 보여지지만 이 사람이 살고 있냐 그거죠. 계약은 했겠죠. 계약은 아마 계약서는 썼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점유를 하고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 점유권이 이 사람에 의해서 점유 해제가 된 겁니다. 본인은 짐 다 싹 빼고 사실상 전입은 되어 있더라도 점유를 빼버린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임대인이 비번 뭐 이렇게 열어가지고 딴 사람 받아버린 거예요. 물론 이 딴 사람 받은 이중 계약에 대한 사법적 책임이 임대인은 지겠지만 우리는 임대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경락자가 어떻게 책임을 질 수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이 사람은 점유권이 이제 해제가 돼서 대항력을 상실할 확률이 매우 큽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만 우리가 미배당 보증금에 대해서 인수를 할 수 있다. 왜? 전입이 이 사람도 빠르거든요. 말소 기준보다. 그죠? 자, 근데 이게 우리가 낙찰이 되고 나서 바로 이 사람 이 대항력 없다. 점유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임차권 등기 말소해줘. 이게 이제 되는 건 아니고 대항력이 있는 걸로 전입이 빠른 임차인은 이 임차권, 후순위 임차권이 말소가 안 됩니다. 경락받고 나서 내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더라도 이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어떨 때 이제 이게 말소가 되느냐, 배당을 다 이제 받았다는 배당표가 첨부가 돼서 말소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그렇게는 안 되겠죠. 자, 우리가 낙찰이 되면 낙찰자분은 이 소송을 통해서 이 사람이 배당의 요건이 안 됨을, 그러니까 대항력이 없음을 증빙을 해서 법적으로 싸워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배당 배제가 돼서 이 사람이 배당을 받아갈 수 있게끔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별개로 또 소송을 해야 되겠죠. 자,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시에 대한 대항력이 점유권이 해제됨으로써 대항력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걸 판결을 받아서 이 임차권 등기를 말소를 하는 방식으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내가 잔금 내고 나면 그렇게 소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잔금을 내고 나면 한 달 뒤에 보통 배당기일이 잡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소송을 해서 배당이 이제 이 사람한테 가지 않도록 배당의 요건을 안 갖추고 있다, 대항력이 없다
라는 이런 소송을 해서 배당이는 사실은 이 배당을 받을 사람, 채권자 이런 사람들이 배당이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 사람을 통해서 좀 할 수 있게 협조를 구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배당으로 인해서 이제 내 권리가 크게 침해받을 수 있음을 증빙을 해서 배당이 배제될 수 있도록 소송을 하면서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배당 배제를 하는 구체적인 방식이나 툴 부분은 전문가의 조언을 조금 구하시기 바라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 하는 것은 점유권이 해제됐기 때문에 전입일상 대항력이 있지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해야 된다 라는 것이고요. 자,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죠. 이 두 사람이 당연히 분리된 독립된 다른 세대여야 되고요. AB가. 그리고 요 두 번째 임차인이 임대인하고 소위 말해 짜고 친 게 아니라야 되는 거죠.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의 대항력은 인정이 되겠지만 이 사람은 점유권의 박탈로 대항력이 부정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들어오고 임차권 등기를 안 하고 나가서 또 다른 임차인이 들어왔을 때 이 임차인들이 둘 다 정상적인 임차인이라고 봤을 때 과연 이 대항력을 두 사람 다 인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대항력의 요건은 전입뿐만이 아니라 점유 그리고 온전한 임대차 계약서 그 요건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얘기로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